오늘 딥톡에서는 국가적인 관심사안인 공급망에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방 분야에서 다뤄야 하는 주요 과제는 무엇인지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국방연구원의 선미선 연구위원님, 김대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급망 재편 문제가 한국 그리고 국외 다른 국가들의 정책 발표나 매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경제의 근간인 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공급망에서 먼저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공급망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물품의 확보와 유통과 관련된 연쇄 활동으로 원자재에서 중간재 그리고 완제품까지의 조달 보급 프로세스이자 정보 흐름과 인프라를 아우르는 체계죠. 이런 공급망은 자연재해 같은 전통적 위험과 수출 통제와 자원 무기화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에야 지정학적 위험은 높지 않아 자유무역 시장경제의 원칙이 주로 작동돼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값싸게 원자재를 조달하고 또 임금이 저렴한 국가를 생산 거점으로 두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미경중이라는 표현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국제협력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과 같은 주요국이 자국 우선의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그리고 러우 전쟁과 같은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전 세계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자국 산업 기반 강화, 그리고 기술 우위 선점에 총각을 다투고 있고 이러한 경쟁과 불확실성 양상이 뉴노멀이 되는 글로벌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대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여기서 발생하는 공급망 위험을 면밀하게 파악해 예방하고 만일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비용을 최적화한다거나 편익을 최대화한다거나 세계화로 인해서 좀 가능했던 측면이 큰데 지금은 지정학적 경쟁 때문에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잘 알려진 건 공급망 3법입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법이 작년부터 기본법으로 시행 중이고 토부장 특별법도 요 근래 공급망 이슈를 반영해 전부 개정되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공급망 안정화법입니다. 이 법과 연계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3년을 대상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 제시된 4대 정책 방향에는 경제안보 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이 있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8월에 5차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에 변화도 가했는데요. 경제안보 품목 방산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또 공급망 주기를 3단계, 그러니까 자원 확보, 유통, 생산으로 구분해 단계에 맞춰 금융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법을 기반으로 한국은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산 품목을 좀 추가한 것은 저희 국방 분야에 관련된 일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반 공급망과 국방 공급망이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일반적인 공급망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맞나요? 군수품은 요구 성능과 기소 수준 그리고 수명 주기를 고려할 때 공급망 관리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국방에 특화된 경우가 많아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적고 두 번째로 소수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는 한정되지만 또 성숙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성과 속도를 우선시할 때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긴 수명 주기로 초기 생산 이후에도 후속 조달과 정비가 진행돼 장기 공급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지정학적 원인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집약 플랫폼인 무기체계는 공급망 구성 계층이 많고 복잡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공급망보다 확실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고 좀 더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사실 까다로운 만큼 취약성이 늘어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 공급망이 가지는 어떤 구체적인 취약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급망 전반의 위험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요. 지난 15년간 방사청 조달 지출액을 보면 해외 조달 비중이 방위력 개선비에서는 그 연평균
1.7% 감소했지만 장비 유지비의 경우에는 해외 조달 비중이 연평균 1.8%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무기 측의 완제품 획득에서는 국내 생산 비중이 늘고 있지만 구성 부품은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급의 견인은 수요인데 특수한 성능의 사용자까지 한정돼 수요 변동과 불확실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 제한으로 이윤 보장이 어려워 업체가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품목이 단종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가용 자원은 상당히 부족한데요. 현재 전시 군수 지원 계획도 보유 재고보다는 해외 조달과 산업동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군에서 재고를 얼마만큼 확보할지의 기준은 보급 수준인데요. 선정 유형이 한정돼 있고 또 이 보급 수준을 벗어나는 재고는 초과 자산이라고 해서 효율화 측면에서는 낭비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해외 의존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보급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현 연구원님 혹시 추가 말씀해 주실 부분이?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제는 이러한 효율성 위주의 관리가 과거 주어진 여건과 실적에 근거한 정확도를 우선하다 보니 변화와 불확실성은 크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수요가 변화할 때 대응이 어렵습니다. 외부 충격에 따른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면 대응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국방 공급망 문제가 들여다볼수록 되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또 복합적인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군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공급망 위험 파악에 필요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특히 공급망 계층 구조와 특정 계층에서의 지배적 공급지 여부, 대체 가능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별로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정보 관리가 미흡한 것일 수도 있고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드러내기 곤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 출처 등의 정보 관리가 필수적이고 또 자국 내 생산, 그러니까 자립도 파악이 중요한데요. 주요 척도가 되는 국산화율 또한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산화율은 공개 수치를 보면 최근에 90%에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단면이지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개 수치는 방사물자만 반영된 것으로 방사물자 자체가 국산화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지정되거든요. 또 공급계층 대상을 계약 상대자와 1차 협력업체로 한정하기 때문에 2차를 넘어가는 하위 공급업체를 반영하지 않아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그러면 국방 공급망이 강화되고 또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정표로 삼을 수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공급망 문제에 관심이 높아 자국이나 동맹 중심의 공급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국방 분야에 먼저 주목해 왔습니다. 최근 행정명령과 전략서 그리고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종합하자면 발전 방향은 첫 번째, 국방 회복 탄력적 공급망 대응 역량 확보, 두 번째, 체계적 위험 관리로 기결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두 가지를 우리 군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회복 탄력적 대응 역량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회복 탄력성은 영어로 리질리언스로 미군의 정책 문서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해석하자면 변화와 충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보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원화, 보안과 보호, 그리고 공급 소요 안정화 등이 주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자립화의 경우는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 같은 제도적 틀이 있으며 질적 양적으로 발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주요 지표가 되는 국산화율 관리를 하위 공급 업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입에 따른 위험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공급망 다원화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식이 부족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원화 촉진 방식을 차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소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중국 외 제3국가의 장기 계약의 수입 단가의 차액을 일정 비율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방사청도 특히 국방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다원화가 필요한데요. 단가 차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시하신 체계적인 공급망 위험 관리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공급망 위험 관리란 가시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또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통해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총체적 프로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군에서는 이걸 SCRM, 그러니까 Supply Chain Risk Management라고 명문화해 최근에 본격 도입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군은 이 총체적 SCRM이 없어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방 공급망 회복 탄력성 대응
그리고 위험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발전이 필요해 보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모형이 또 있고, 기존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문제에 대응했던 선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끝으로 두 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한 말씀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방 공급망은 국가 안보와 전투 준비 태세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군은 공급망을 효율화 위주로 발전해 왔는데요. 이제는 회복 탄력성 강화에 더 큰 중점을 두어 위험 대응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급망은 방위산업 경쟁력과 국제협력에도 파급력이 있는데요. 다양한 조직에 관여하고 기존과는 다른 사고와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을 구심점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사항과 국방 측면에서 가지는 특수한 발전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연구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